그래서 여러분 바탕화면에서 AT 자격시험 더존 스마트 A를 이렇게 실행하셔가지고 오늘 첫 번째 수업은요, 여기 회사 등록 여기서부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더존 스마트 A I 플러스 실무 프로그램 2024라고 이게 돼 있어야 되는데, 제 거는 지금 원래는 2024인데 그 옛날 프로그램을 실행해 가지고 2023으로 바뀌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도 그렇게 혹시 돼 있으면 이거 무시하셔야 되겠네요. 원래는 2024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회사 등록 단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등록. 자, 회사 등록 단추 누르면 이런 화면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미리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오늘 받으신 교재에 120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120쪽 이전에 있는 이론은 여러분들이 미리 받으신 그 이론 교재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론 수업은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넘어가서 오늘은 120쪽 더존 스마트 A 내 것으로 만들기, 여기에서부터 제1장 기초정보 관리에서부터 우리가 수업을 할 거고요. 1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120페이지 위에 상단에 있는 첫 번째 내용, 이거는 더존 스마트 A 실무 교육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이 더존 스마트 A 교육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집에서도 공부를 하셔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 더존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가는 거예요. AT 자격시험 홈페이지가 at.krcpa.or.kr입니다. 거기에 접속하셔가지고 교육용 프로그램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치 방법 여기 참고하셔가지고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그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설치 작업이 뭐냐 하면은 백데이터 파일 설치입니다. 이 백데이터 파일은 우리가 지금 오늘 여러분이 지급받으신 교재에 맞는 백데이터를 말하는데요. 이 교재는 31i.com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31i.com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상단에 제품몰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제품몰 메뉴 옆에 보시면 AT 수험서 자료실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 교재는 FAT 1급인데요. FAT 1급은 회계실무 1급이라고 합니다. 회계실무 1급. 그래서 회계실무 1급의 백데이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거 설치는 저희가 학원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다시 할 겁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는 것은 뭐 해볼 시간이 없을 수 있는데요. 뭐 프로그램 에러가 나는 자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야 되겠지만 백데이터는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한번 언제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백데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에 먼저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시고, 이걸 설치하시고, 그리고 백데이터는 그 다음에 설치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 14페이지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데이터 설치는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
네, 그래서 14페이지와 16페이지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교재 첫 번째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은 123페이지 펴보시면은 아까 그 단축 아이콘을 실행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고 들어오셨고요. 이 화면에 회사 등록 단추를 지금 누르신 상태죠. 회사 등록. 그래서 오늘 회사 등록부터 실습을 해볼 거예요. 회사 등록부터 실습을 할 텐데요. 12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여기 나와 있죠. 사업자 등록증. 여러분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을 공부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세무서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또는 사업장을 새로 개시하는 자는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잖아요. 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죠. 그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세무서로부터 이와 같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는데, 자, 우리가 오늘 회사 등록할 회사는 주식회사 3일패션이고요. 이 내용과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 네모 박스에 또 추가 내용이 있어요. 예, 회사 코드는 3000번으로 할 거다 그랬는데 우리는 3000번으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드를 좀 다르게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하고 같이 회사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6월 10일이니까요. 우리는 610번으로 회사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 들어와 있죠? 회사 등록. 네. 자, 여기 밑에 빈 줄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610 입력을 할까요? 우리는 회사 코드를 610번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회사 이름은 똑같이 거기 124페이지에 있는 법인명을 그대로 입력합시다. 가로 열고 주식회사 3일 패션 이렇게 입력합시다. 그리고 엔터 하면은 두 번째 항목 구분으로 넘어가죠. 자, 우리 회사가 법인이라는 것은 회사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식회사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선택해 주시고, 법인으로 선택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회계 연도 제 몇 기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125페이지 위에 네모 박스에 보면은 제 6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6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를 입력하시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회계연도라고 표시가 되죠. 예. 여러분들 회계연도에 대해서 배우셨죠? 회계연도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회사는 12월 31일이 기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을 우리가 기초라고 하고 12월 31일을 기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배웠죠. 자, 사업자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증 거기 제목 바로 밑에 있죠. 네, 사업자 등록증 제목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네, 이거 1068 19636 그거 입력합시다. 106 81 19636. 자, 법인 등록번호라는 것도 있죠. 사업자 등록증에 법인 등록번호 개업 연월일 그 밑에 있어요. 보시고 입력하세요. 110 111
063-4752 하시면 되고요. 대표자 명 김민채죠. 김민채 입력하시면 되고요. 내 외국인 구분해서 내국인에서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자 주민번호 주민번호는 제공된 자료가 없네요. 그럼 넘어가시고요. 사업장 주소는 우리가 우편번호 검색 기능으로 한번 주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장 주소를 7번 항목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 우편번호 검색 기능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 사업장 세무서 13번하고 14번에 지방세 법정 동코드 이것이 자동으로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주소를 이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우편번호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물음표 단추 누르시고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잖아요. 서울특별시 여기는 용산구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주소를 한강대로 117 그리고 엔터 해보시면은 밑에 주소가 하나 검색이 될 겁니다. 우편번호가 4376이죠. 04376. 자, 그 번호를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적용 단추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네, 그러면 주소 입력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번, 14번이 채워집니다. 13번에 사업장 세무서는 용산세무서, 지방세 법정통은 용산구청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8번 사업장 전화번호 125페이지에 있어요. 02 엔터 한번 치고요. 3489 자동으로 넘어가죠. 3100 그러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팩스 번호에서도 02하고 엔터 한번 치고요. 3489 하면은 자동으로 넘어가죠. 3141 하고 엔터 치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업종 코드. 업종 코드는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그 옆에 11번에 업태, 12번의 종목을 수동으로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태와 종목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도소매 종목의 의류라고 입력합시다.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소유 자가라고 합시다. 자가. 이거는 뭐 우리 책에는 없는데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서 설립연월일. 설립연월일은 계엄연월일과 같습니다. 라고 125쪽 맨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계엄연월일을 사업자 등록증에서 볼 수가 있죠. 2019년 11월 17일 2019년 11월 17일 계엄연월일도 같이 2019 1117 이렇게 입력합니다. 네, 폐업연월일은 비워두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국세청 환급금 계좌. 그거는 12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계좌. 자, 물음표 단추 눌러서 신한은행 검색하세요. 자, 신한은행을 검색하는 방법. 여기 물음표 단추를 누르시면은 검색창이 나올 텐데요. 여기 부분 검색에다가 신한 은행의 두 글자만 입력하고 엔터 쳐보세요. 신한이 들어가는 은행 이름이 나오겠죠.
그러면 엔터 한 번 더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한은행 입력이 됩니다. 또 엔터 쳐서 지점으로 옮겨가서 용산 지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산 지점 엔터. 계좌번호는 하이폰을 다 입력하면서 입력합시다. 250-202-573-128 엔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회사 등록의 기본 사항이 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쭉 입력해 봤어요. 대부분 다 알만한 것들일 거예요. 여기 있는 항목들이. 자, 이제 추가사항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추가사항 탭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자, 우리 회사 3일패션이 이제 우리 회사라고 보시고 법인 내국법인이고요. 중소기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네, 종류는 중소기업. 지방소득세 신고 22번 그대로 주시고요. 담당자의 부서나 직급 주어진 게 없으니까 그냥 비워두고요. 메일 주소만 입력하겠습니다. 자,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라고 되어 있는 이 주소가 회계 담당자의 메일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SAMILI 골뱅이 BILL 36524.com 이렇게 입력해 줍시다. 담당자 이메일 주소. 네,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우리가 회사 등록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항목인데요. 왜 필요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이론 공부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배우셨죠?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우편으로 세금계산서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우편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이메일이 전송이 안 되죠. 그래서 거래처를 등록할 때도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 우리가 이 도전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회사를 등록할 때도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 요게 필수 입력 항목이죠. 자, 그래서 회사 등록 한번 해봤어요. 회사 등록.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회사 등록에서 주에서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이렇게 전체를 입력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없고 이제 기출문제라든가 모의고사 문제 풀 때 회사 등록에서 정정사항이 발생했다. 정정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수정하시오.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은 이제 몇 번 있을 겁니다. 네. 뭐 정정사항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문제에서 이렇게 회사 등록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줄 것이고 이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달라진 거 찾아 가지고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사 등록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3일 패션으로 회사를 로그인 해야 되거든요. 일단 회사 등록 창을 닫을 거예요. 어떻게 닫느냐? 여기 닫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눌러서 닫아 주십시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실행했던 지금 여기에는 더전 스마트 A 실무 교육용 프로그램 2024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밑에는 202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좀 잘못된 건데 제 것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도 몇 자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인터넷에 있는 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백데이터 작년도 문제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정에라가
내용을 처리할 때 에러가 심하면 프로그램을 다시 나중에 설치할 거고요. 되는 데까지는 그냥 끌고 가겠습니다. 자, 사용급수 FAT 1급. 네.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교재는요, FAT 1급 대비 수험서예요. 그래서 이 교재는 FAT 1급 준비할 때까지만 이 교재를 쓰고, 이제 FAT 1급 그 일정표에 보면은 기출문제 풀이 일정이 있잖아요. 기출문제 풀이 끝나면 교재가 한번 바뀝니다. TAT 2급 교재, 다음 교재가 한 권 더 있어요. 자, 그래서 사용급수 FAT 1급으로 해주시고요. 회사 코드는 우리가 오늘 만든 610, 네, 61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610 3일 패션 확인. 네, 그리고 여기 로그인 단추를 눌러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와 같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왼쪽에 회계라고 하는 메뉴 단추가 있는데 거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런 메뉴들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 회계 클릭해 보시면 메뉴가 위에 4칸, 밑에 4칸 이렇게 박스가 모두 8개의 박스가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네. 네,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그래서 방금 등록한 3일 패션으로 우리가 지금 로그인을 했고요. 이 3일 패션으로 기초정보관리, 점표 입력, 장부 조회, 고정자산 등록, 결산 처리, 부가세 신고서 작성, 세금 계산서 발급, 자금 관리, 마감 후 2월 해가지고요. 이 3일 패션으로 이 프로그램 전반을 한번 쭉 사용을 해보는 그런 실습을 할 거예요. 네, 3일 패션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실습, 회사 등록이라는 실습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 거기 두 번째 메뉴에 있었죠? 네, 이걸 우리가 한번 실습해 봤다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수업 시간이 되면은요, 이제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요, 회계 여기 메뉴를 들어올 때 61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재 몇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126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6페이지의 가운데에 보면은 그림 하나가 있네요. 급수별 프로그램의 구성이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FAT 1급을 준비하는 단계니까 FAT 1급을 처음에 선택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FAT 1급은 우리가 시험의 출제 범위가 법인 기업이고 도소매 기업으로 시험을 출제하거든요. 그리고 회계는 재무회계의 기초 회계 수준의 문제를 내고 있어요. 부가가치세도 부가가치세 기초에 관련된 문제만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FAT 1급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요 단계의 공부와 실습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고, 다음 교재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만나는 교재가 이제 여기 TAT 2급이죠. TAT 2급도 역시 법인 기업인데 TAT 2급은 제조업으로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고요. 회계는 조금 수준이 높아져요. 중급 회계. 부가가치세도 수준이 좀 높아져요. 부가가치세 고급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은 소득세 전반을 공부하지만 실무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법인세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TAT 1급은 이거 전부 나오면서 법인세 포함해서 문제를 내는 게 TAT 1급 단계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단계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우리 이 도전 프로그램에 있는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 설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회사의 특성에 따라 입력 방법을 설정하는 거예요. 회사의 특성에 따라 입력 방법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냐 도소매업이냐에 따라서 입력 방법이 달라요. 네, 몇 가지 설정을 다르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도소매업에 맞는 또 법인 회계에 맞는 그러한 입력 방법이 설정되도록 우리가 환경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 설정에 가면은 전체 탭도 있고 회계 탭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과제에 있는 것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 설정도 나중에 혹시 문제에서 환경 설정에 대해서 문제가 시험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 질문에 답만 찾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수행과제 여러분 127페이지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3.1패션은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기업으로 매입과 매출 거래의 전표 입력과 관련된 기본 계정 과목을 거기에 맞춰 설정하려고 한다. 그래서 도소매업의 경우에 법인의 경우는 회계의 기본 계정 설정을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매출은 상품 매출을 써야 되고요. 매출 채권의 기본 계정은 외상 매출금을 쓰도록 되어 있고 매입의 기본 계정은 상품, 매입 채무의 기본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환경 설정, 기초정보관리의 메뉴에 있죠? 들어가 보시고 회계라는 탭을 한번 눌러보세요. 회계. 네, 그러면 이게 회계 관련 환경 설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수행과제에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이 기본 계정 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에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를 나중에 이제 입력하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알겠습니다만은 매입 매출 전표는 분계를 자동으로 해줘요. 분계를. 그런데 자동으로 하려면 뭔가 자동으로 하라고 하는 코드가 입력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코드를 우리가 여기에서 설정을 해 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매출은 상품 매출. 네, 제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제대로 되어 있죠? 매입은 상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네. 그러면 이거는 수정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매출을 상품 매출을 쓰지 않고 제품 매출을 쓰거든요. 그러면 제품 매출로 한번 바꾸는 방법 저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 물음표 단추가 조회 단추예요. 자, 물음표 단추를 누르신 다음에 물음표 단추를 누르면 계정 과목 코드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부분 검색창에 커서가 자동으로 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제품을 입력하시고 엔터 쳐보세요. 제품 매출을 제가 찾으려고 제품을 입력한 거거든요. 자, 제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 과목은 모두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품 매출 404번 여기 있죠? 예, 이거를 클릭하시고 여기 밑에서 확인 클릭해 주시면 404 제품 매출로 바뀌죠. 예. 상품 매출은 401번이거든요. 코드를 알 때는 이 도움말을 필요로 하지 않죠. 여기다가 코드를 직접 입력하면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매출을 말이죠. 401번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401 하고 엔터. 그러면 상품 매출로 바뀌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계정 과목에 여기 코드 입력하는 란 옆에 보면은 물음표 단추가 있는데 물음표 단추가 바로 계정 과목을 검색하는 도움이다. 계정 과목에 2글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계정 과목이 뭔지는 이론 때 우리 다 배웠잖아요. 예, 우리 분계 원리에서 분계를 하려면은 계정 과목을 분류할 줄 알아야 되고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것이 거래의 판료소에 맞게끔 자산이면 자산의 증가이면 차변에 배치하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라면 부채 계정 과목이면 부채가 증가했으면 대변, 부채가 감소했으면 차변. 만약에 그 계정 과목이 자본이면 자본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 그 계정 과목이 비용이면 비용이 발생했으면 차변. 그 계정 과목이 수익이면 수익이 발생했으면 대변. 그게 뭐예요? 거래의 판료소. 그 거래의 판료소에 여러분이 맞추어서 차변, 대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한 연습을 우리가 일반 점표 입력에서 앞으로 연습을 해 나갈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 수행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2번을 보시게 되면은 회계의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카드 채권은 외상매출금, 카드 채무는 미지급금으로 설정하시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자, 그 밑에 바로 신용카드 거래의 기본 계정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분계 유형 4번이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4번이라는 분계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4번 분계 선택하면 이렇게 계정 과목이 만들어질 거다 이거예요. 자, 카드 채권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외상 매출금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외상 매출금 코드가 몇 번인지 모르니까 요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외상을 입력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외상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계정 과목 3가지 중에 맨 위에 있죠. 외상 매출금에서 엔터 하시면 됩니다. 엔터 치면은 108번 외상 매출금이 카드 채권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신용카드로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분계가 될 거예요. 신용카드로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을 쓰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다음에 카드 채무는 미지급금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건 이대로 253번 미지급금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카드 채무는 뭐냐? 카드 채무는요, 회사의 법인카드로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기름을 넣었다. 그러면 그 법인카드로 빚을 진 거잖아요. 그 채무가 미지급금이다 이거죠.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 회사의 법인카드로 영업부 회식을 했다. 그러면 대변의 미지급금이다 이런 얘기죠. 회사의 법인카드로 사무실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했다.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은 계정 과목을 많이 알지 못하겠지만 제가 이제 첫날 여러분들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계정 과목 빨리 좀 외우시는 게 좋겠다 하면서 A4 용지 뒤에다가 앞장에는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 뒷장에는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 해가지고 인쇄를 해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 실무에서 이런 자격증 취득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여러분이 빨리 이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서 무장해야 될 게 뭐냐? 계정 과목 암기예요. 계정 과목 암기. 네. 그래서 조금씩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자, 나는 이번 주에는 유동자산 계정 과목만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유동자산 계정 과목 그 몇 개 되지도 않거든요.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밖에 없어요. 재고자산 계정 과목 같은 경우는 딱 보면 너무 간단해요. 뭐 상품, 제품, 제공품 뭐 이런 것이 재고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외우고 말 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좀 복잡하냐? 당좌자산이 이것저것 많아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네, 이런 것들, 미수금 뭐 이런 것들이 당좌자산이거든요. 이 당좌자산이 개념 과목이 많아도 야 이거 달달달달 외워야 되나? 그렇게까지도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 몇 개, 한 3-4개 외운 식으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뭐 이런 것이 당좌예금이다. 예. 재고자산하고 뭐가 달라요? 재고자산은 팔아야 현금이 되는 거고 당좌자산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게 당좌자산이에요.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해 놓은 게 있다. 그거 당좌자산이에요. 우리 회사가 현금이 필요하면 오늘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면 바로 현금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당좌자산인 거예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바로 인출시키면 현금이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것이 당좌자산. 근데 상품 이런 건 뭐예요? 안 팔리면 현금이 안 되죠. 누가 사갈 사람이 있어요. 상품은. 예. 우리 회사가 만약에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예. 남성 정장이 100벌이 있어요. 100벌을 팔아야 그게 현금이 되는 거죠. 그것은 재고자산이에요. 그것이 거기까지가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유동자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은 비유동자산 좀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조각씩 한 조각씩 여러분이 정리를 해 나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실무자 과정에서 공부하시고 또 자격증까지 제대로 취득을 하시면 그냥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람이 클 거니까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좀 야무지게 좀 공부를 해줘야 돼요. 외워야 될 것 딱 외워놓고 시험 보는 날까지는 어느 정도 외워야 될 게 정리가 다 돼야 됩니다. 개정 과목 많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환경 설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정한 그 개념 과목은 나중에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자동 분계할 때에 지금 우리가 설정한 개념 과목으로 분계가 일어날 거예요. 자, 다음은 128페이지 거래처 등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좀 쉬었다가 거래처 등록을 각자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요. 먼저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은 우리가 이제 다 해야 되는데 거래처 등록에 가면은 탭이 3개가 있습니다. 일반 거래처를 입력하는 일반 탭이 있고요. 은행을 등록하는 금융 탭이 있고요. 카드사를 등록하는 카드 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탭 하면은 매출거래처, 매입거래처를 일반 탭에다 입력하는 거고 금융 하면은 은행들이에요.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 거래처. 카드 하면은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이런 카드사 이렇게 나누어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코드도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어요. 일반 거래처는 97,999번까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거래처는 99,599번까지 쓰고 있고 카드거래처는 99,999번까지 이렇게 영역이 그 거래처를 이제 등록하면은 코드가 5자리로 된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그 코드가 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메뉴를 보여드릴 거고요.
환경 설정 탭을 닫을 때는 요 닫기 단추 X표 되어 있는 탭을 눌러주시면 닫아지게 되겠고요.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탭, 금융 탭, 카드 탭 요 상단에 있는 이 탭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129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130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표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일반 탭에는 당연히 일반 거래처 입력하라는 거고요. 근데 일반 거래처 중에 특이사항 하나 짚어드리면 오상식이라는 일반 거래처는 다른 거래처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증은 0번, 주민등록번호는 1번 이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구분을 잘 해주시면 어려움이 없겠고, 또 하나 금융과 은행이 있는데 금융은 금융거래처에 입력하면 됩니다. 금융 탭이 따로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은행은 뭐냐? 은행은 벌써 코드 번호가 3자리밖에 안 되죠. 제가 거래처 코드는 5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은행은 이렇습니다. 은행은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거래처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은행은 기능 모음의 은행 등록에다가 입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은행. 네. 요 위에 있는 은행하고 상호가 똑같아 가지고 이 거래처라는 것은 계좌번호가 있는 거예요. 계좌번호가 있는 것은 거래처예요. 그런데 계좌번호 없이 은행 이름만 입력하는 것은 은행 등록입니다. 거래처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100번, 200번 등록할 때는 거래처 등록에 여기 기능 모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다가 100번, 200번 등록하시면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드 거래처 2개는 아까 말씀드렸죠. 카드 탭에다가 이 내용을 보고 이대로 다 등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쉬는 시간이 됐으니까요. 설명은 드렸으니까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이 거래처 등록을 쭉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죠.